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한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죠. 사조 대림 현저한 저평가, K푸드 강세 지속. 네, 먼저 김진한 전문가님, 오늘 사조 대림이 현저한 저평가다, PER 5배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음식료주의 상승을 또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 반도체 섹터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목표가 상향 조정이 크게 되면 그 종목이 상당히 움직임이 강했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아침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76,500원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종가가. 근데 16만 원으로 목표가를 거의 100% 이상 상향 조정이 됐어요. 내용이 근데 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5,591억, 영업이익이 1,91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식자재 위탁 급식 기업 푸디스트를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 푸디스트라는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요 기업의 어떤 이 매출이 반영이 되면 연결 매출액이 4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컸지 않았나 합니다. 2조 5천, 거의 2조 6천억 정도의 어떤 매출 기대액인데 푸디스트라는 이 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면 4조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퍼가 5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도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계속해서 저도 추적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2분기 실적 기대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난주부터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냉동김밥 3종 전 세계 시장 수출 이슈로 계속해서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해왔는데 오늘 목표가 상향이 거의 100% 이상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에다가 아시다시피 사조 시푸드나 사조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강세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 실적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미 매출이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좋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농심이라든가 오뚜기 같은 그런 종목들은 실적 어떤 추정치 상향 조정이 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세를 강하게 줬습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 삼양식품하고 삼양식품 관련주도 우양이나 여러 가지 S&D 같은 그런 종목들 상승 나오고 후발주자 풀무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농심 홀딩스 여러 종목들까지는 상승이 나왔는데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아마 좀 주가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은 후발주자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 좀 목표가 상향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이슈는 있으나 아시다시피 좀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부분 그다음에 매수자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나 시푸드 계열 아시지 않습니까? 요게 냉동 김밥 관련주로 좀 묶여져 있는데, 요쪽은 실적이 숫자로 잡히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특히 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동원 F&B 이런 종목들도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고, 기타 풀무원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기반에서 보신다면 삼양식품 정도도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종목들 대상이라든지 CJ 시푸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꽤나 받다가 반등을 주면서 오늘 또 반격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만 원 돌파 시도했다가 60만 원 선인데 조정 폭이 크진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추세대에 있는 이 대장주 역시도 지금 관심권에 둘만하다라고 전략을 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은 K푸드 강세 지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전제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R&D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지금 냉동김밥이 왜 인기가 많은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왜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되고 이 비만 치료제 이슈와 더불어서 왜 그동안 잘 나갔던 코카콜라는 계속 겨우겨우 매출 지금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식
음식료 업종 중에서 왜 한국 음식이 잘 팔리는가, 이 세 가지가 같은 이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샐러드 가격이 햄버거 가격보다 비싸요. 햄버거보다 샐러드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식사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햄버거를 사 먹다 보니까 당연히 비만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처방 분량이 18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국내사들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확 극단적으로 낮추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사 치료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이제 식용으로,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바꿔서 시장을 빨리 장악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지금 김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물가가 다 높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맥도날드에서 해시브라운 하나 먹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시브라운을 먹느니 내가 이거 한 2개 정도 값으로 내가 김밥을 사서 먹는다고 하면은 끼니가 해결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라면이라든가 김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더 잘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 때부터 해서 오징어 게임 처음 나오고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날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휴일까지 지정을 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보다 그럼 라면이 왜 더 잘 팔리겠습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라면 점유율을 그만큼 많이 높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잘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협업 관계를 잘 만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규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라면이 굉장히 맛있다더라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이 김밥인데, 자, 김밥도 마찬가지로 김밥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김밥 시장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으로서 일식집에 가서 먹는 초밥의 일종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냉동김밥으로 전환됐다는 거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사 먹듯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시해야 될 건 이 사조 그룹인데, 자, 정작 사조 그룹을 사조 시푸드, 사조 오행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주가가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정작 김밥 판다라고 하는 롯데 웰푸드나 우양은 어떻게 됐죠? 오늘 주가 변동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반도체 뭐 HBM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유리기판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HBM주가 잘 갑니까? 유리기판주만 따로 갑니까? 유리기판주만 따로 가죠. 지금 김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롯데 웰푸드라든가 우양과 같은 기업이 실제 해외에다가 R&D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자금을 붓고 지금 공장 신규 착공한다더라. 이 부분이 나온다면은 증권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목표가 2배로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해외 공장이 없습니다. 해외 공장 없고요. 김밥 납품하는 것도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2,380원까지 갔던 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롯데 웰푸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우양에 비했을 때는 좀 왜 양호한 이유가 뭐냐? 얘들은 일본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 미국이 계속 이 공장 돌려가면서 수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을 공략을 하실 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증권가에서 공격적인 레포트가 나왔다, 이때 급하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정이 됐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변동에 강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설 찾아보니까 샘표 식품이 뭐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증설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삼양식품도 또 라인을 더 많이 늘린다, 이런 얘기 있었던 종목이긴 하잖아요. 종목을 따로 꼽진 않으시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라면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미국에서의 라면 시장 점유율의 1위는 누구냐면 일본의 도요수산입니다. 도요수산이 47%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은 일본한테 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도 계속 수출한다, 수출 기대감 나온다. 이게 뭐 언제 영화 기생충 나오기 전부터도 사실은 라면 수출 기대감 계속 증권가에서 레포트 내지 않습니까? 주목을 받는 시점은 결국 우리가 이 투자부분들이 대한다는 건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2005년과 2022년도에 미국의 생산 공장 설립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도요수산은 이번에 또 수요 증가를 더 대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공장에 또 200억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답니다. 지금 생산력의 1.2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라면 주가 종목들을 볼 때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농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sam향보다는 당장에 지금 보도가 나온 부분들은 좀 농심이 조금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상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푸드 상승 추세 지속에 대한 큰 변수로 고물가 상황 지속 그리고 R&D 계속돼야 된다는 점 꼽아주신 김덕호 대표 그리고 또 그 실적 시즌에 지금 K푸드의 움직임 가운데 저평가 매력 잘 찾아낸 증권사 리포트 분석을 해주신 김진환 전문가님 각각 최선호주는 다르게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전력 전선주 실적 시즌 기대감. 네, 조정을 어느 정도 또 받고 쉬어가는 듯 하더니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또 한 번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계속적으로 봐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장주이고 대형 변압기 섹터 뭐 제일 수주 잔고도 가장 많이 좀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여름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인데 뭐 지난주 이제 저희가 좀 밀접하게 이제 저희 이제 생활하고 이제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변압기 섹터는 뭐 국내 시장, 뭐 이제 뭐 전압 어떤 뭐 배전 어떤 이런 이슈, 그 다음에 뭐 정전 이슈는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수 말고 이제 수출 부분에서 뭐 상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강하긴 한데 장마 시작되면서 이제 뭐 그리고 그간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없다가 그래도 뭐 이제 화장품이나 기타 이제 수출주들이 조금 음식료 쪽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쪽은 좀 버텼어요. 전력 쪽은. 뭐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뭐 테마적으로도 여름 이제 오면은 뭐 이제 스마트 그리드나 여러 종목들이 이제 정전 이슈, 블랙아웃 이슈로 인해서 거의 이제 7월, 8월에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테마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2분기 이제 북미 호황이 이어지면서 실적 호도가 기대된다라고 이제 평가가 좀 되면서 목표 주가 좀 상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조금 강하게 대형 변압기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적으로는 뭐 산일전기라고 있습니다. 특수변압기 영위하는 그런 요 제조로 영위하는 업체인데 몸값이 거의 9천억대인데 거의 1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기업도 이제 상장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특히 뭐 중소형 변압기 쪽에서 상당히 강세인데 요게 뭐 1분기 수주잔고가 3,056억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미국 북미 매출이 상당히 좀 높아요. 예, 북미 매출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제가 주목하자라고 해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었는데 일진전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북미의 어떤 매출이 증가되는 이슈가 좀 있고 재룡전기는 뭐 상당히 영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4% 정도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좀 상당히 강세예요. 그래서 변압기 섹터에서는 대장주 위주로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네. 그다음에 재룡전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높습니다. 높아서 뭐 지금 신규로 지금 들어오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겹테마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 상승 이슈도 좀 있죠. 요 풍산이.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 관련해서 요게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오늘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스에 상당히 저는 눈에 띄어서 풍산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이번 주 어떤 일정에서 나토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그 포탄 규격화 이슈도 좀 있어요.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방산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덜 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요런 우리 뭐 전선하면 뭐 구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리 가격 어떤 반등 이슈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보신다면 뭐 자리적으로 괜찮으니까 풍산 같은 거 2분기 실적 기대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북미 수출 호조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겉테마 종목으로 풍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실적 시즌 앞두고 전력, 전선 관련주 신규 편입 괜찮을까요? 일단 전선주는 조정되면 계속 매수하셔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진짜 이걸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선주가 잘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생성형 AI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모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국에서 지금 인프라를 확증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형 전선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발동이 되느냐? 이게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는 사실은 종목의 차이가 좀 워낙 많고 기업별로 하는 업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편차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삼을 수 있는 벤치마크 지표 하나 필요한데 바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이 구리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선주들이 지금 반짝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6일 날 톤당 9,420달러를 찍고 다시 이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가격 수준이 언젠가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7일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쯤의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뭐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풍산을 예시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풍산의 가격이 4월 17일 날 경을 주금을 했을 때 6월 26일 날 가격하고 그렇게 큰 격차는 없습니다.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왜 그럼 이렇게 폭등을 했느냐? 이때 뭐 탄력 이슈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다 순전히 작년에 말아먹었던 신동사업 그게 적자 가봤는데 이게 흑자로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짝 상승을 했던 게 이 78,900원 선이었죠. 이후에 회복이 안 됐던 거는 마찬가지로 5월 16일 이후부터 해서 구리 가격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 매매로 봤을 때 구리 가격에 대한 연동의 커플링의 밴드는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55,000원에서 이 7만원대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을 제외하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토탄 규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기대는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와서 전선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실 이제 LS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전선주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LS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현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가량 후퇴를 했죠. 그러니까 3분의 1 가량이 지금 후퇴를 한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 이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해상 풍력을 이제 계속 강화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태양 투자도 뭐 지속적일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발 이슈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본다면은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기존의 원전주 이슈로 좀 상승했다기보다는 좀 별개 이슈로 좀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에너지 난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신다면은 실제 이 전선 쪽도 당장은 필요하겠지만은 발전 설비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을 좀 큰 거에 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원전 쪽과 그리고 이제 풍력 내지 태양광 쪽, 그러니까 신재생 쪽을 조금 병행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나는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대원전선 같은 종목, 변덕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원전선이 그래도 좀 매매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게 되면 3분기와 하반기를 보게 될 텐데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두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 어떤 걸까요? 보시죠.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회원국 가입.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이 2022년 11월에 출범한 기구인데요. 우리나라가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중 갈등에 또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뭐 오늘 나온 뉴스더라고요.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여기에 이제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예정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기사 속을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뭐 GOWA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계속 국내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참여를 계속 이렇게 바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주로 움직임이 이쪽 뭐 풍력 쪽이 없습니다. 뭐 유니슨 정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크게 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번 주 제가 일정으로 제가 봤던 게 있습니다. 여기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 관련해서 요게 지난 어떤 21대 국회에서 요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제 그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주말에 여러 제가 일정들을 정리하고 관련주 전부 다 차트 추세 다 보거든요. 보는데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풍력 쪽이.
움직임이 없는데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바이든 정부 관련해서 이제 그 태양광 이제 중국 태양광 그 제재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풍력 쪽은 좀 움직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분사법 관련해서 태양광이 그래도 그나마 저희 뭐 데이터 센터 같은데 어떤 전력을 어떤 보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여러 어떤 등지에서 그나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 좀 유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재생을 보신다면 뭐 정책적인 우리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그중에 풍력은 좀 움직임이 계속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예, 이번 주에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상풍력 특별법 공청회도 있고 그다음에 통과를 못했죠. 이 부분도 있고 오늘자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시지 않습니까? 동국 계열하고 뭐 CS 계열 이런 종목들이 관련 섹터인데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만약에 본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 ESS 쪽 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결론적으로. 예, 풍력 쪽 물론 이제 풍력 쪽은 뭐 CS 윈드 같은 이런 종목들 만약에 실적 개선세가 있다면 자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만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도 ESS 쪽이 그나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뭐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인데 테슬라 에너지 쪽에 어떤 ESS 어떤 매출 급진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ESS 시장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다면 ESS 쪽을 보시면 어떨까 해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배터리 이 3사들이 이제서야 이제 ESS 쪽에 많이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 오늘 지금 에너지 쪽 원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전산업, G2파워 이런 종목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ESS 쪽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서진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ESS 관련으로 대장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ESS 쪽 종목, 이런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도 은근히 흐름 좋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G2파워나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등등 흐름 또 바닥권에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풍력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뭐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가입이 되는 거는 이제 GOWA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옵쇼 윈드 에너지 이렇게 얼라이언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연안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해상 풍력 쪽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 쪽에서 그러면은 이런 뭐 연합체가 뭐 없었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GWC라고 해서 글로벌 윈드 에너지 컨실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가입 국가가 80개고요. 기업만 해도 참가한 기업이 1,500개가 넘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곳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중국에게 지금 1, 2위 풍력 발전 다 뺏기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뺏어오자라고 해서 미국이랑 몇 개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이 몇 개 국가들이 이제 기후 협약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얘네들 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게 이 GOWA 오늘 이제 좀 주제가 되고 있는 요 풍력 발전 연안 풍력 발전 연합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출범을 언제 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2022년 11월. 그렇죠. 네. 이때 당시 가입했던 국가가 누구냐면 미국, 영국, 일본, 벨기에, 콜롬비아,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입니다. 자, 이후에 누가 들어왔느냐?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 그리고 유럽 집행위, 브라질, 파나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들어옵니다. 자, 뭔가 딱 들었을 때 국가라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역자치단체 몇 개도 더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까? 후자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은 정확하게 미국말 잘 듣는 애들끼리 그냥 짝짝꿍해서 이거 풍력 가져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기업들 간에 뭔가 비즈니스를 제한되거나 이런 효과도 좀 있었는데 이게 약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는 한국이 21번째에 가입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발표가 됐던 GWEC에서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는 좀 우호적인 표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제품을 쓰느니 조금 더 기대 정도는 해보자지 이게 확 매출이 커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관세 보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현된 이슈인데 굳이 뭐 풍력 쪽이 매출이
정말 극단적으로 더 받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풍력주는 잘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어쨌든 전력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가겠다 혹은 전선 가겠다 이렇게 확장이 된 게 넓어졌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풍력 발전 쪽이 가는 게 아니라 해저 케이블 쪽이 먼저 가다 보니까 전선주가 가게 됐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서순이 좀 차이가 있다, 순서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해상 풍력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지금 순환을 하면서 또 이전에 상반기 때 좀 미쳐왔던 종목들의 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은 조금 탄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장기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풍력 쪽도 매출을 놓치지는 않겠죠. 뭐 다만 이제 우리가 정책적 모멘텀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11월 이제 대선 전까지의 변동만 감응이 가능하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주도 지금 움직임은 별로 없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관심 가질 만한 위치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기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회원국 가입 이와 관련해서 헤드라인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해상풍력 파운드리를 갖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다라는 것, 또 해상풍력 허브로 우리나라가 뜨고 있다. 반중연합체 진격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뜨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별로 못 움직이고 있는 현상. 여기에 우리 채팅창에 우리나라도 군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면서 글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풍력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다라고 김덕호 대표님 말씀 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님은 풍력주에 먼저 진입하신 분들도 오히려 ESS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는 의견이실까요? 네, ES 시장이 뭐 너무 이제 크니까요. 예,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생산이 이제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데 네. 저장 장치가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 저는 보이는 종목이 없어서 예,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가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가구 풍력이 많이 안 간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지금 뭐 수소랑 원전까지 가는데 풍력이 이제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는 좀 테마가 좀 약해 보입니다. 오늘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